street. That was my first time hearing from these voices of homeless people. They said this is a terrible idea, too small, it has nothing much. They want someth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US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하신 정찬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 진행 과정과 또 마지막으로 교민 사회에 바라는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예선 선거일이 한 3주 남았나요? 이제 그것도 안 되죠. 2월 22일 날부터 원래는 시작합니다. 네. 사전 선거라 그래서 네. 그래서 11일 동안 해서 3월 3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네, 예. 어떤 먼저 이제 슈퍼바이저에 이제 도전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의 이력이 예.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런 전에 면이 좀 들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본인의 이력과 예. 이력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다녔고요. 그 이제 한국 외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회사도 다녔고요. 네.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해외 국제계약서 협상 이런 업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리까지 하고 이제 그 이렇게 계약 일을 하다가 이게 나하고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걸 좀 뒤늦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러스쿨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 LA에 있는 로욜라 러스쿨에 붙어서 합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때 이제 LA로 왔죠. 예, 그때가 이제 제가 32살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정말 의지의 한국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LA 카운티 예. 슈퍼바이저에 출마하게 된 어떤 예. 계기나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2018년도에 그 홈레스 쉘터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함께 논의하시다가 그게 이제 8월 2일 날 이제 웨슨 그 시의장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쉘터 부지를 옮기겠다 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로 9월 달부터는 이제 정찬용 변호사가 출마하느냐 네.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네. 뭐 글쎄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 질문이 자꾸 반복되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막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 저는 처음 보시는 분인데 가시던 길 말고 제 손을 붙잡고 네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출마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물음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인데 네. 이게 주님이 이렇게 어떤 뭐 콜링 부르심이 있는 건가라는 좀 그런 기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 좀 개인적으로는 예 그 제가 19년도 5월달에 어나운스를 하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7, 8개월은 굉장히 뭐랄까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저는 네. 저도 예. 이제 정찬용 변호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그 예. 노숙자 임시 쉘터 문제가 생겼을 예, 때 예. 정말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예. 시위대를 이끌어서 예, 예.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이분을 아냐 예, 아느냐 예. 하고 많이 예.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가 정치를 하겠다 어떤 그런 네. 생각은 없이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는 예. 커뮤니티를 위해서 예. 한번 이 시민 의식을 발동을 하신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똑같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우리 한인들이 정계 진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지원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고 그 오히려 2020년 선거도 그러니까 막 한 뭐 17년, 16년 뭐 이때부터 막 이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제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제가 당신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나는 뒤에서 돕겠다. 막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지 제가 직접 출마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18년도 9월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물음을 던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도 막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네. 예.
제2 네. 지구라고 하면은 네. 지금 지역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한인타운 예. 중심부를 그렇죠. 한인타운 일단 포함이 되죠. 예, 이게 윌셔길을 따라가는데요. 네. 산타모니카에서 시작해서 자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 다 그러니까 컬버시리, 뭐 칼슨, 가디나, 캄튼, 잉글루드 다 들어오거든요. 웨스트스타까지. 예, 예. 그 다음에 이 타운에서는 웨스턴하고 벌먼 사이가 이렇게 멜로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한 3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이 타운에 사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인 유권자 수가 3만 명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이 10지구, 시의원 10지구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만 명의 조금 소수였어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은 그 주변에 사는 분까지 다 합치면은 예, 한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제 2지구에서만도 3만 명인데 다른 요 옆에 동네까지 합치면 4, 5만 명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LA 제2지구에 네. 한인을 통틀어서 예. 전 이제 유권자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LA 카운티의 2지구가 100만 명. 네, 예, 맞습니다. 유권자 수가. 근데 예. 지금 거기에서 예. 많은 예. 좀 유일한 예. 뭐 해리 웨스 전 시의장도 예. 같이 출마를 하게 총 몇 분이 경선을 하게 되나요? 현재 7명의 후보가 예, 계속 이제 등록해서 이제 활동 중이고요. 예. 7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안이시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유일한 한인, 유일한 아시안.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동네에 한인 유권자 수가 3만 명이라는 얘기.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시고 예. 승선의 가능성을 몇 %나 보고 계십니까? 뭐 이게 좀 저는 재밌다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3만 명 하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니까 아 우리는 안 돼.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마조차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마크 리들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제 전이 이제 떠나시는 분인데 네. 8년, 12년, 16년 이렇게 세 번의 선출을 하신 거거든요. 이 자리 때문에. 근데 항상 예선 그러니까 그 해에 예비 선거의 투표 수는 5만 표 정도예요. 그러니까 4만 7천에서 한 5만 5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명 중에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15만 명이 채 안 되고 그 중에 5만 표로 당선해서 이렇게 결선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그 5만 표를 놓고 뛰는 흑인의 유력한 정치인이 3명이 있는 거예요. 헐브 웨슨, 젠 페리, 홀리 미첼. 예, 이분 시 의원 하셨던 분이고 젠 페리는 시가 주 상원 하시는 분이고 현재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굉장히 팽팽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5만 표를 셋이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3만 표를 갖기 굉장히 힘든 상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인분들은 여태까지 뭐 로컬 선거에 딱히 어떤 적극적으로 하실 이유를 못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한인 후보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좀 투표율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실제로 3만 표를 다 저한테 주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게 필리핀이나 그 방글라데시 이쪽도 같은 아시안으로 봐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미 지지 선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예를 들면 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이 지역권에 유권자가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도 숫자가 한 4, 5천 명 정도 계신데. 비엔남 쪽도.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3만 표를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인 유권자들이 다 투표에 임해주시면은 그렇죠. 예, 그게 일단 가능해서. 베이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슈퍼바이저의 그 직책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연간 제가 알기로는 32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맞습니다. 32에서 36 많이 그런데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직책인데 예. 만약에 그런 이제 맡게 된다면 이 한인타운에 어떠한 영향력을 좀 끼칠 것이고 예.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인타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공통의 고민을 하시는데 이 지구는 첫째로는 홈레스 문제가 너무 심고 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민들이 이 렌트 문제가 너무 비싸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길거리가 뭐 페이빙도 잘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안전하지 않고 느낌상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좀 저는 그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어려운 무슨 뭐 장기적인 현재는 느끼지 않아도 뭔가 나아지는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일을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라도 나아지는 게 있는 변화,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포러블 하우징, 저는 이제 한 10만 호 정도 건설하고 싶다. 이걸 지금 대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홈레스 분이 5만 8천 명이신데 그보다 더 많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그러니까 100만 명이 LA에서 이 자기가 버는 돈의 50% 이상을 렌트라는 데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 또 절반은 50만 명은 75%를 렌트 내는 데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낮은데 렌트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일 홈레스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야 홈레스가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포러블 하우징 프로젝트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홈레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또 페이브먼트도 하고 더 좀 깨끗하게 레노베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느끼는 변화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인만 아니고 LA 카운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지금 치솟는 렌트비 또 그로 인해서 젊은 홈리스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홈리스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방법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찬영 변호사님께 그 슈퍼바이저를 당선되게 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런 면에서 가장 기대를 해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한 3주가 못 남았어.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3일부터라고 한다면 22일부터라고 한다면 아주 더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한인 교민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 운동 또는 다른 인종분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그거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면서 지금 계속 활동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보로서 제가 할 몫이고, 이 한인 유권자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는 것, 그것만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는데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를 지지해서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는 2021년도에 가면 또 선거구 재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해 선거를 하시는 거는 스스로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희 선거구 재조정을 10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 공청회 다들 나가셔서 목소리를 냈지만 무시당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2010년도, 8년도, 6년도, 4년도 이때 우리 투표율을 보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15%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3만 표를 갖고 있어도 4,500명만 투표하시고 이러니까 사실 무시당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1년도에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가서 공청회에서 소리를 높이셔도 또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가시면. 그러니까 21년도의 준비가 20년도 선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지만 사실 한인 사회 스스로를 위해서도 꼭 투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인 여러분, 투표 LA 한인타운의 제2지구에 사시는 유권자 모든 분들은 투표에 꼭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우리 당선 축하 인터뷰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